안녕하세요. 코트백 연금투자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많이들 공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세법에는 계좌별로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은 연금 고수로 가실 수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것만 피해도 연금 고수가 된다. 네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계좌에서 피해야 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ETF의 어떤 과세 체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뜨거웠었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근데 이제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우리 계좌들, 연금 계좌가 아닌 계좌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죠. 근데 연금 계좌, 여기서 연금 계좌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C나 IRP, 연금저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연금 계좌에서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뭐 매매 차익 또는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운용 수익으로 과세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금 계좌는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펀드나 ETF를 많이 삽니다. 근데 이걸 일반 계좌에서 사게 되면 국내 상장되고 국내 그 자산을 언더라잉으로 하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IRP 연금저축에서 이 소득이 생기게 되면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이지만은 연금 계좌에서는 오히려 과세가 되고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DC 계좌에서의 운용 수익은 뭐가 됩니까? 퇴직 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ETF는 연금 계좌에서 안 담는 게 저는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채권 매매 차익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인 경우 보통 이제 일반 계좌라고 하죠. 증권 계좌를 개설하든 일반 계좌를 개설해서 우리나라 국채를 직접 자기가 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펀드나 ETF로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등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연금 계좌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은 어떤 연금 계좌에서 소득은 어떤 원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운용 수익으로 과세를 하고요. 그래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관계없이 모두 과세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소위 이제 알채권을 직접 어떤 연금 계좌에 샀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전부 다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IRP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 어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5.5에서 3.4% 과세가 되고요. 역시 DC 계좌에 자기가 채권을 직접 사게 되게 되면 그 운용 수익은 퇴직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요. 나중에 일시금으로 잡게 되면 퇴직 소득 세율에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들이 드시겠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종신형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신형 연금의 보험 차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어떤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서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그 차이가 보험 차익이에요. 보통 이제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불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종신형 연금을 받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 이 종신형 연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지 않고 운용 수익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연금 계좌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을 하지 말라고들 많이들 권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집장만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손해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연금 계좌 납입을 하게 되면 뭘 받죠?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과 초과되는 분에 따라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6.5%,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매년 연말정산 때 이렇게 돌려받고 있죠. 근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 해지를 했을 때 기타 소득세 16.5%를 뗍니다. 그래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타 소득세로 내야 될 16.5%, 그리고 내가 그 세액공제 받았던 13.2%를 빼게 되면 얼마 됩니까? 3.3%만큼 무조건 손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간 납입하다가 중도 해지를 했다. 그러면은 매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3.3%씩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지나 또 연금 방식이 아닌 일시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연금 소득세는 얼마예요? 5.5에서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3.3%만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역시나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는 중도 해지를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내가 넣었던 돈 그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가 그 전체 가진 자산이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좌에서 뭘 사고 담을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시고 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첫 번째, 연금 계좌에서는 가급적이면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ETF, 이런 것들을 담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 계좌에서도 사도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는 해외 투자 쪽을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국내 주식은 일반 계좌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세 혜택을 극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다 보면은 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사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면 개별 주식은 안 되기 때문에 펀드나 ETF를 활용해서 연금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거는 일반 계좌에서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소위 알채권도 연금 계좌에서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사세요. 이게 뭐 구분해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종신보험을 받더라도 사실은 그게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내가 어떤 자산을 빨리 불려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로 옮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잘 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는 해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경우에 돈을 찾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평생 동반자로서 평생 함께 해야 될 계좌라고 생각하시고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노후에 은퇴 이후에 이 자금을 활용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연금은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 하지만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